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향한 문재인 윤석열의 게임이에요. 자, 정치를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 과거에 어떤 감정만 갖고 정치를 보게 되면 현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 사저에 도착을 하기 전에 문재인 청와대의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문재인의 화환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에 오기 전에 이미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보내가지고 축하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이걸 받으니까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축하난을 보냈다고 서면 브리핑을 했어. 그랬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에게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문재인을 절대 이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뭐 물어벙이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문재인이가 정치 고수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재인을 보좌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은 정말 이 고수들이구나. 이게 왜 이렇게 했겠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문재인이가 아니다라는 그 이미지, 그 여론을 더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도의 여론전을 벌이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대선 때 송영길이가 그랬잖아요. 유영하 변호사가 MBC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건 2017년 3월 31일이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취임한 것은 2017년 5월 10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2017년 3월 31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
그 얘기를 해준 게 고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건 황교안이다. 네?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처럼 황교안이의 묵시적이던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재, 묵인이 없었다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과 검찰총장 김수남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 넣을 수가 결코 없는 것이다 라고 김평우 변호사가 주장하는 대목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팩트에 움직일 수 없는 팩트인 거예요. 문재인이가 이른바 문재인을 비롯한 촛불 이 광란 세력이 분위기를 잡고 기획 총연출을 했지만 형식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논리 구조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했을 때의 최고 권력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박지원과 안철수 그리고 김무성, 유승민 탄핵 배신 세력 62명이었다. 이 자들이 문재인에게 정권을 상납한 것이다. 이걸 지금 이렇게 고도의 여론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윤석열이가 어제 하루 종일 보인 거, 윤석열 인수위원회가 어제 하루 종일 보인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자,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 사저에 도착하기 전에 정무비서관을 보내가지고 축하난을 들고서 유영아한테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코멘트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코멘트도. 어제 김은혜가 뭐라고 했냐. 김은혜가 뭐라고 했냐. 첫 번째 논평이에요. 조금 전에 보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그 텔레비를 보니까 대국민 말씀도 주신 걸로 봤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똑같다. 전달할 가치가 없다는 거야.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이른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입에 발린 립 서비스만 하는 거야. 윤석열 당선인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게 되면 완전히 남의 얘기야. 오전 중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내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와 안정을 기원한다. 윤석열 캠프가 정치를 안다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진정한 윤석열 정권의 국정 1호 목표라면 삼성서울병원에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대표가 나갔어야 되는 거야. 문재인이가 화환을 보냈다는 소리가
들리고서 6시간 만에, 네? 6시간 만에 저 대구 달성으로 화환을 보낸 거예요. 참,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이게 마음이 이게 움직일 수가 있겠냐 이거야. 근데 윤석열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저도 지방을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 한번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 제애치님 감사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다음 주부터 저도 지방을 가니까 지방을 가는 김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들려볼게요.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들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기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야. 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때에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 검사로서의 직무를 다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안타깝다. 네? 그렇지만 안타깝다. 자기가 안타까운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을 상당 부분 공감한다. 이게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거야. 건강이 회복돼서 사저로 가게 돼 다행이다.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 말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사저에 가서 건강이 어떠신지 찾아뵙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을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인식하는지를 한자 더 보태고 뺄 것도 없이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대구로 내려가 있는 이 엄청난 정치적 행사에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윤석열부터 어느 누구도 아무런 준비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 여부에 대해서 아니 누가 초청을 하라고 그랬나?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고 했느냐? 원래 전직 대통령들이 오시게 돼 있지 않느냐? 자, 정중히 모시겠다. 그 전까지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취임식에 오셔서 정말 축하를 해 주시길 바란다. 최소한 이런 이야기는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당연히 오는 거지 뭐.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뭐 그래. 이건 저야말로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야? 어? 이건 정말 비아냥거리는 거지. 어? 기자들의 모든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 퇴원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김은혜라는 분이 이 당선인 대변인이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나오셨던데 윤석열 당선인이 뭐 말씀하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야, 네?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언론을 통해서만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할 것이라고 듣기는 했지만 직접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거야. 네? 이거 정말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시키겠다라고 언론에만 떠들고 정작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어떤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지 않은 거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왜 똑같으냐? 왜 똑같다 생각하세요? 윤석열 당선인을 지금 보좌하고 있는 주변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이를 가는 이른바 이명박계가 완전히 윤석열 정권의 주류 세력, 신보수 주류 세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거야. 연결이 되는 연결. 네?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어떤 코멘트도 준비하지 않고 완전히 희롱하는 것처럼 얘기했어. 보니까 나오셨던데. 요즘 말이죠. 김은혜 대변인이라는 사람. 완전 국민 밉상이에요. 어제 그 심동보 제독하고 방송 마치고서 식사하러 갔는데 허름한 그 막걸리 집인데 그 막걸리 집의 그 아주머니가 정말 김은혜 저 사람 왜 저러는가 모르겠다고, 왜 저렇게 얌체냐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정말 정권 잡아가지고 국민들이 참 찍어주기 싫은데 이재명 찍을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찍어줬더니 이건 뭐 그야말로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야. 하늘을. 야, 정말 이 김은혜란 대변인이, 나도 대변인 해봤지만 그 기고만장하는 거 정말 하늘을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이야. 지난번 총선 때에 유승민이 불러다가 찬조 연설시킨 사람이 누구냐? 김은혜예요. 처음에 5월 10일 윤석열 당선 대통령 취임식에 원안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할 계획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이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초청할 거냐 그랬더니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검토해보겠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세력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줬는데 이번에 만약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은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 출장을 빙자해가지고 그냥 들르는 형식으로 대구 달성 육아읍 쌍계리 그 자택에 와서 만나자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과 악수하는 장면을 만약에 연출하는데 협조를 하게 된다면 이건 시대의 코미디, 세계적인 코미디가 될 거예요. 네? 첫 번째,
윤석열을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야 할 정치적, 인간적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어제 하루 윤석열 그 인수위의 움직임을 보면 그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윤석열을 만나게 되면 완전 박근혜 대통령을 그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켜온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가 물거품처럼 잃어버릴 것이다. 그건 분명히 인식해야 돼. 네? 이게 이처럼 여기 어떤 그냥 해보는 소리야. 윤석열이가 어떤 격식도 갖추지 않아. 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 얘기야. 뭐 지방에 가게 되는데 한번 들리겠다, 이거 아니야. 틀림없이 윤석열 쪽에서는 공식으로 요청한 걸로 할 거라고. 이걸 박 대통령이 용서하면 절대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의의 상징인 거야. 윤석열로부터 억울한 탄압과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윤석열을 용서하고 윤석열을 포옹하는데도 원칙과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포용이라는 게 무조건적일 수가 없는 거야. 원칙적인 포용이 중요한 거야. 이건 국가 정의의 문제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과 만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당했을 때 그 지금까지 그 억울함에 오열했던 국민의 문제야. 윤석열이가 진심으로 석고대죄할 때까지는 시기상조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나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하는데 만약에 참여한다면 그건 절대 안 된다. 첫째. 두 번째,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른바 보수통합의 구생용, 들러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응? 그러면 그 고생을 하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데에 들러리를 한다? 윤석열 대구에서 그냥 들렸는데 만나주고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가가지고 딱 앉아있는다? 그럴 리가 없는 거지. 세 번째, 취임식도 마찬가지. 참석해야 할 아무런 정치적, 인간적 이유가 없어. 어차피 윤석열과 박근혜와 윤석열은 제 갈 길을 각각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주선이가 어제 조선일보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일보에 배성규의 정치 펀치라는 그가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참석해야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들러리 삼겠다, 데리고 놀겠다는 거예요. 예? 이명박도 그냥 풀어줘.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취임 전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랬어요. 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명박을 사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하게 만드는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을 사면해서 풀어줘야 한다는, 그야말로 오만의 극치지. 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 갈 길 각각 가는 거예요. 그냥 문재인하고 같이 취임식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대구에서 올라와 가지고 여의도에 앉아 가지고 건강도 완벽하게 나으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지금 윤석열 이 세력이 하는 걸 보면 취임식이 끝나면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